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 잔디가 곱게 깔린 한 대저택 앞. 한낮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때. 고요한 주택가의 정적을 깨며 한 여인의 욕설이 날카롭게 퍼졌다. 이어지는 건 입에서 뱉은 가래침 한 줄기. 그것은 곧장 다른 한 여성의 얼굴 앞에 떨어졌다. 모든 일은 이 한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진옥,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명문가 시어머니로 불리며 입만 열면 며느리와 사돈을 깎아내리던 그녀. 이날도 어김없이 목에 금목걸이를 감고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채 대문 앞으로 나와 있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양볼에 진한 볼터치를 바른 얼굴은 마치 TV 드라마 속 재벌가 사모님 그 자체였다. 그런 그녀의 눈앞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동여매고 손에는 소박한 시장 바구니를 든 중년 여성. 검은 운동화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다소골하게 선 자세는 겸손함이 묻어났다. 누구세요? 감히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려. 진옥은 턱을 치켜쓰고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툭 가래침을 내뱉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물고기 소리 마냥 날카롭고 생생한 그 소리에 주택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누군가 달려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정소현, 이 집의 맏며느리. 놀란 얼굴로 달려나온 그녀는 가래침을 맞은 바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붙잡았다. 어머니, 진옥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네, 저희 어머니세요. 오늘 손자보러 서울 오셨어요. 그제야 진옥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변의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사람 저게 시어머니라면서 사돈 얼굴에다 침을 뱉었대. 강남 아줌마들 무섭다더니 저 정도였어. 그 와중에도 소현의 어머니 김미정 씨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시끄럽게 할 마음은 없어요. 그저 손주 얼굴이나 보려고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지방에서는 나쁜 기운을 쫓으려고 침을 뱉기도 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것으로 손님을 맞이하는군요. 참 문화가 다르네요. 그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미정 씨는 소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소연의 가슴에는 무언가 뜨겁고 서러운 것이 끓어올랐다. 평생 고생하며 자신을 키운 어머니가 강남 대저택 앞에서 거지 취급을 당하는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진옥은 괜한 오지랖을 부리듯 미정을 채 태워드리겠다고 나섰다. 그녀의 차량은 하얀색 고급 SUV. 손잡이를 쥐고 열려는 찰나 진옥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어머, 잠깐만요. 그 신발 미정의 발을 내려다본 그녀는 입을 가리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 흙 묻은 운동화로 제 차량을 타시겠다고요? 이 차 가죽 시트는 프랑스산이에요. 시골 냄새가 배면 어떡해요? 그 말에 미정은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한 발을 뒤로 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으면 걸어가야 했네요. 사실 전 걸어 다니는 걸 더 좋아하긴 해요. 폐도 안 끼치고요. 말끝에 미정은 소연에게 말했다. 난 근처 시장 좀 보고 올게. 손주 줄 과일이나 사야지. 그렇게 햇살이 쨍쨍한 서울의 한복판. 미정은 조용히 시장으로 향했고 그 뒤에서 진옥은 작게 속삭였다. 이래서 며느리가 촌스러운 거였구나. 역시 핏줄은 못 속여.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분노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저녁, 해가 저물고 주택가에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 김미정은 딸 소현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레 부엌으로 들어섰다. 수저통에서 은수저를 꺼내는 소리, 압력솥에서 김이 새는 소리, 전기밥솥에 타이머가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조심스러웠다. 엄마, 좀만 앉아 계세요. 다 금방 돼요. 소연은 미정을 식탁 한편에 앉히고 바쁘게 오가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이진옥, 그녀의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부엌 근처를 떠나지 않고 감시하듯 오가며 연신 잔소리를 퍼부었다. 밥은 너무 질면 안 돼. 국은 간이 삼삼해야 하고 반찬은 보기 좋게 놓아야지. 그게 기본이야. 기본. 진옥은 손에 나무 주걱을 들고 압력솥을 툭툭 치며 지시했다. 마치 장군이 전장을 지휘하듯. 소연은 조용히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반면 김미정은 그 모든 상황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가족을 먹이고 입히며 살아온 그녀는 그런 말에 토 달지 않았다. 하지만 입꼬리에 서늘한 미소가 잠시 머물렀다. 식사가 차려졌다. 강된장찌개, 불고기, 콩나물 무침, 가지나물, 호박전, 그리고 갓 지은 따끈한 밥. 미정이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잘 먹겠습니다를 읊조리자 이진옥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사돈도 와 계시니 우리 며느리 솜씨 좀 볼 수 있겠네요. 이 집 며느리가 된 이상 한 상 차림쯤은 능숙해야죠. 안 그래요, 사돈?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소연은 조심스레 어머니 앞에 찌개를 떠들였고 불고기 접시도 슬쩍 옆으로 밀었다. 미정은 그런 딸의 손길을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고생 많았네. 이건 엄마가 해주던 양념이랑 똑같다. 하지만 그 따뜻한 모녀 간의 대화는 다음 순간 진옥의 냉소로 뚝 끊겼다. 불고기 접시에 고기가 하나도 없네. 내가 밥을 늦게 먹어서 그런가? 아님 일부러 내 것만 빠진 건가? 소연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대답했다.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기가 울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어요. 제가 따로 어머니 드시라고 담아 놓은 걸 지금 됐어. 결국 나만 개밥그릇 취급이네. 이런 게 바로 천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지.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쾅 하고 가라앉았다. 남편 기우는 젓가락을 들다 멈췄고 미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진옥의 화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돈, 솔직히 말해봐요. 딸 그렇게 키워놓고 부끄럽지 않아요. 시댁 들어와서 살림 밥 못하고 자기 엄마만 챙기는 게 어디 며느리랍니까? 그 말에 김미정은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전 딸을 사람답게 키우려 노력했어요. 어떤 집에 시집 가든 밥 한 끼에 무릎 꿇게 하지 말라고요. 그 말에 소연의 눈이 젖었다. 순간의 정적 속에 진옥은 비웃듯 말했다. 사람답게 시집 와서도 친정 엄마한테 붙어 다니는 게 사람다운 거예요. 시댁에서도 사람 대접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죠. 미정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더 이상 참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식사 자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걸렸고 모두의 입맛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밤이 깊어가고 베란다 바람의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김미정은 손자 기온이 높은 걸 느끼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그 모습은 평범한 외할머니였지만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진옥. 그녀는 소연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섰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녀도 알았다.
그날 식탁 위에서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서울의 한여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더웠다. 기상청은 이날을 역대급 폭염이라 불렀고 강남 일대의 낮 기온은 39도를 훌쩍 넘겼다. 하지만 정작 더 뜨거웠던 건 그날 오후 강남 주택가 이진옥의 대저택 아니었다. 그날 아침 김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딸 소연을 도와 손자 이유식을 준비했다. 부엌의 창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고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30분. 이미 바깥 기온은 32도였다. 소연은 아기를 안은 채 거실로 나와 에어컨 리모컨을 손에 들었다. 엄마, 너무 덥지 않아요? 아기가 얼굴까지 빨개져서 엄마, 제가 잠깐만 에어컨 틀게요. 딸의 조심스러운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날씨에 애가 힘들겠다. 10분만 틀어도 좋지. 하지만 리모컨을 누른 그 순간 누가 에어컨 켜래. 이진옥은 2층 계단에서 거세게 외쳤다. 그녀는 손에 부채를 들고 수건을 목에 두른 채 내려왔다.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요즘 전기세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이번 달도 25만 원이 넘었다고? 집에 사람 많아지니까 이렇게 지출이 늘지. 전기세가 무슨 공짜야. 소연은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어머니, 아기가 열이 있어서. 그럼 얼음찜질을 해. 에어컨은 사치야. 사치. 말끝에 진옥은 방 안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에 아기 기운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김미정은 얼른 부채를 들고 손자를 부채질했다. 그녀의 손등엔 주름이 깊고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날 오후 집 안은 온풍기처럼 뜨거워졌다. 부엌에서 나오는 열기, 뜨거운 거실 바닥, 숨이 턱 막히는 안방. 김미정은 손에 물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를 닦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예전 시골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 거긴 그래도 밤바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부엌으로 가려다 소연의 말리는 손길에 멈췄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도 덥잖아요.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다. 잠시 후 진옥은 부엌 문틈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없이 쳐다봤다. 미정은 무표정으로 반찬을 다듬고 있었고 소연은 한 손으로 아기를 흔들며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지금 우리 집 호텔 아니야? 다들 상황 좀 알아야 돼. 여긴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고. 그 말은 곧 여긴 내가 주인이다 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김미정은 더위에 지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자는 열이 올라 보채고 있었고 방 안은 숨 막히는 더위로 가득 찼다. 소연은 조용히 리모컨을 다시 들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잠깐만. 아기가 자꾸 칭얼대고 저 그냥 틀어요.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또다시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진옥이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누가 또 켰어? 내가 뭘 했어? 여기 리조트야. 호텔이냐고. 그녀는 거실로 내려오더니 리모컨을 빼앗아가며 소리쳤다. 전기세 아깝게 왜 이래? 내가 이 집 전기료 내는 기계냐? 너희 엄마가 전기료 내줄 거야. 그 순간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어머니, 제가 따로 내겠습니다. 에어컨 10분 사용 요금. 필요하다면 매달 항목별로 나눠서 계산해 드릴게요. 그 말에 진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냐? 김미정이 그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숨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기료보다 소중한 게 있는 법이에요. 하지만 진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손을 내저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 바람은 약하고 느렸지만 그 속에 담긴 정은 누구보다도 깊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심의 불빛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 집 안에 서로 다른 마음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에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도가 아니라 온기다. 그 온기를 내가 지키겠다. 다음 날 저녁 서울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 한복판 이진옥의 집 거실에는 긴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갓 지은 쌀밥에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나물 몇 가지. 메뉴는 소박했지만 손이 많이 간 반찬들이었다. 정소연은 오늘따라 유독 분주했다. 손에 물기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쌀을 씻고 국을 데웠다.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 김미정이 함께 식사하는 첫 가족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고등어 조림은 조금 매콤하게 했어. 엄마가 원래 이렇게 좋아하셨잖아. 그래,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돈다. 조용히 웃으며 김미정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가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고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는 잔잔한 강물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이진옥은 수저를 들기도 전에 눈을 찌푸렸다. 그녀는 식탁을 훑어보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어 조림이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 생선은 냄새 제거를 제대로 해야지. 이 정도면 손님상에 못 올려. 소연은 당황한 듯 말했다. 어머니, 제가 된장에 담가서 손질했는데 오늘 너의 정성이 부족한 거겠지. 내가 맨날 뭐라고 했어. 집안 식탁은 며느리의 자존심이자 체면이라고. 그 순간 김미정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된장으로 비린내를 잡는 건 우리 시골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서울에선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손맛만큼은 어디 못지않아요. 사돈, 지금 제 입맛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이진옥이 발끈하자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다른 삶이 다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이진옥은 찌개 냄비를 집어들더니 안을 들여다봤다. 된장찌개는 또 왜 이렇게 짜? 당신 딸은 원래 이렇게 짜게 먹나 봐요. 내가 먹을 건 없네. 오늘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딸아이를 재우느라 밥을 늦게 지은 것도 생선이 조금 덜 손질된 것도 그녀 탓이었다. 하지만 이진옥의 말에는 이 집안 주인으로서의 위세가 가득 묻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김미정이 그냥 넘기지 않았다. 사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상은 정성이지 심사표가 아닙니다. 서로가 음식으로 체면을 세우기보다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돈은 뭘 몰라서 그래요. 여긴 강남이에요. 그런 시골 정서로는 이 집안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말에 김미정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다.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긴 서울이고 여기 방식이 있죠. 하지만 사람이 밥을 먹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 딸은 그 마음을 담아 만든 거예요. 소연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기 침대에 누운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쉬었다. 고요하고도 숨막히는 그 저녁. 김미정은 식탁을 떠났고 이진옥은 여전히 손을 놀리지 않았다. 됐어. 밤 11시 모두 잠든 시간. 소연은 부엌에서 고등어 조림 냄비를 열어보고 한숨을 쉬었다. 국물이 남아 있었고 먹은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도마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그때 부엌 문이 삐걱 열렸다. 김미정이 조용히 들어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엄마,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너 스스로는 알아야 해. 네가 얼마나 멋진 며느리이고 어머니이며 한 사람인지를. 소연은 그제야 눈물을 쏟았다.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졌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이진옥은 또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김미정이 손자를 잠깐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나를 세운다. 앞으로 그 애는 자주 안지 마세요. 시골 냄새가 아이한테 배면 좋을 거 없어요. 요즘 애들 예민해서 냄새 하나에도 발달에 영향 간다네요. 순간 집 안이 싸늘해졌다. 이번엔 김미정도 웃지 않았다. 제가 자주 앉는 건 아니지만 냄새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그 냄새, 딸을 키우고 손자를 위해 무릎 꿇어가며 밥을 지어온 사람의 냄새입니다. 그런 냄새를 천대하신다면 진짜 냄새는 따로 있는 걸지도 모르죠. 말끝에 김미정은 조용히 손자의 등을 두드렸다. 엄마가 없을 때 누군가는 이 아이를 안아줘야 하니까요. 김미정이 서울에 올라온 지 어느덧 일주일째 한낮의 햇볕은 변함없이 뜨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뻑뻑하고 그보다 더 숨막혔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너무 높았고 이진옥이라는 벽은 너무 두꺼웠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없었다. 미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 딸 소연이 깨기 전에 조용히 베란다 문을 열었다. 강원도에서는 아침마다 산바람이 불었는데 서울의 이 베란다는 바람도 없고 새소리도 없었다. 대신 자동차 경적 소리와 오토바이 굉음이 귓전을 때렸다. 이 도시는 사람이 숨 쉴 구멍이 없구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정소현이었다. 딸은 거실로 나와 어머니 곁에 나란히 섰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왜 엄마한테 이런 집안 보여드려서. 미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작게 웃었다. 너는 내 자리에서 잘 살고 있어. 내가 본 딸 중에 네가 제일 단단하고 바르다. 그걸로 됐다.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한편 2층 방에서는 이진옥이 자신의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명품 화장품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지만 시선은 공허했다. 그녀는 천천히 카탈로그를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지? 그녀의 남편은 10여 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 이진옥은 오롯이 홀로서기라는 이름 아래 나를 세운 채 살아왔다. 자식들에게도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나는 내 식대로 살 테니라고 말해왔지만 그건 말뿐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누군가와 벽 없이 소통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남이라는 동네는 사람 사이에도 가격표가 붙는 곳이었다. 누가 명품을 들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자녀가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그런 것들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곳. 이진옥은 그 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잘 이용해왔다. 그런 그녀의 세계에 김미정이 들어온 것이다. 말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옷차림은 수수하지만 깔끔했고 표현은 소박했지만 매 순간 진심이었다. 그 진심이 그녀에게 거슬렸다. 동시에 어쩐지 부러웠다. 다음 날 김미정은 장을 보기 위해 동네 재래시장에 나섰다. 소연은 엄마, 여기서 장 보는 사람 별로 없어. 마트나 백화점에서 다 사지라고 했지만 미정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재래시장에서 손님과 상인 눈 마주치고 말 섞으며 사는 그 재미가 있어야 진짜 장이지. 시장 한쪽에서는 나물 가게 주인이 소리쳤다. 고사리 2천 원어치의 깨씹덤. 어머님, 어디서 오셨어요? 강원도에서요. 서울은 아직도 덥네요. 아이그,
저희 장사꾼들한테 강원도 아주머니가 최고 손님이죠. 말도 예쁘게 하고 덤도 잘 받으시고 그 대화에 미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 만에 지은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직접 사온 재료들로 밥상을 차렸다. 제철 채소로 만든 산채 비빔밥, 손으로 다진 된장국, 그리고 단호박전. 식탁 앞에 앉은 소연과 남편 기훈은 놀란 눈치였다. 기훈이 말했다. 어머니,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재래시장에서 장 봐서 했지. 마트보다 정기 있더라. 그때 조용히 내려온 이진옥이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집어 먹으며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된장국 맛이 참 깊네. 모두가 놀랐다. 그건 그녀가 김미정에게 처음 한 긍정적인 말이었다. 김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오래 묵힌 집 된장으로 끓였거든요. 강원도 겨울 나면서 익힌 거라 깊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서로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아주 짧고 어색한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다. 서울의 벽과 시골의 뿌리가 비로소 한 끼 식사 위에서 살짝 맞닿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미정은 딸에게 말했다. 이젠 돌아가야겠구나. 소연은 깜짝 놀라 물었다. 왜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이 집은 너의 집이지 나의 집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나도 멀리서 믿고 지켜볼 거야. 그 말에 소연은 울컥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강원도 갈 때 고사리랑 된장도 좀 챙겨줘. 그러지 뭐. 엄마가 다려보내줄게. 그해 가을 서울은 유난히 바람이 잦았다. 붉게 물든 단풍이 도로 위로 소복이 내려앉고 얇은 코트 깃을 여며야 할 만큼 찬 기운이 감돌던 어느 날 정소연은 아기와 함께 병원 진료를 다녀온 뒤 남편 기훈과 함께 차를 몰고 잠실의 한 카페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이진옥과 김미정, 두 어머니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기훈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들끼리도 얼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오늘 자리는 소연이 먼저 제안했다. 아이의 돌잔치를 앞두고 양가 어머니가 처음으로 따로 마주 앉는 자리, 가족 행사 앞두고 서로 감정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다면 아이에게도 더 따뜻한 기억을 남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공기는 묘하게 묵직했다. 김미정은 따뜻한 유자차를 앞에 두고 잔잔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반면 이진옥은 카페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제가 했던 말들 돌아보면 사동계의 상처가 됐을 수도 있었겠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김미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땐 솔직히 마음이 많이 서운했죠. 그래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게 어르신의 방식이었겠거니 그게 내 문제예요. 나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 방식이 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추석에 우리 손주가 제 얼굴만 보면 울더군요. 진옥은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영상통화로 사돈 얼굴만 보면 웃어요. 그 모습 보면서 나 참 내가 무슨 어른인가 싶더라고요. 카페 창밖 가을 바람에 낙엽이 휘날리고 있었다. 김미정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인 뒤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도 서울 올라와서 참 많이 흔들렸어요. 서울은 강원도랑 너무 다르잖아요. 예의도, 마우투도, 심지어 온도까지. 근데 우리 소연이가 그 안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물러서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죠. 우리 소연 예전 같았으면 벌써 터졌을 텐데
요즘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진옥이 한숨 섞인 말투로 덧붙이자 김미정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참아요. 대신 가슴에 뭔가 쌓이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큰 비가 와요. 그 비는 울음이기도 하고 이별이기도 해요. 진옥은 말이 없었다. 그 말은 단지 소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도 지금껏 얼마나 많은 감정을 내려놓는 척하며 살았는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찰듯 그날 대화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로의 목소리엔 묘한 부드러움이 감돌았다. 돌아가는 길. 진옥은 차 안에서 아들 기훈에게 말했다. 소연이 내 아내 참 잘 키운 집이더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은 진짜 강한 법이야. 기훈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조수석의 소연은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뒤어 들린 건 이진옥의 짧은 한마디였다. 엄마가 오늘은 좀 부끄럽더라. 그로부터 며칠 후 돌잔치 날 행사장은 따뜻한 아이보리 톤으로 꾸며졌고 하객들 사이사이에서 어머님들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 여러 포착됐다. 미정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진옥은 어두운 빛의 재킷과 치마로 단아하게 차려입었다. 한 장면, 사진색에 가족 사진을 부탁하며 두 할머니가 나란히 손자를 안고 선 모습. 사진사가 말했다. 두 분 너무 닮으셨어요. 정말 같은 집 어른 같으세요. 그 말에 진옥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는 같은 집 식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말은 그 자리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두 어머니 사이에 진심 어린 첫 번째 다리가 놓인 순간이었다. 그날 밤 돌잔치가 모두 끝난 후 김미정은 짐을 챙기며 소현에게 말했다. 다음엔 내가 서울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강원도에 내려오면 좋겠다. 거긴 바람도 시원하고 하늘도 높지.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가을 되면 갈게요. 이번엔 아기도 풀밭에서 기어보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계단에 앉아있던 진옥이 말했다. 그때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소연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진옥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서울은 너무 답답해. 숨 좀 쉬고 싶어졌어.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정소연 부부는 아기와 함께 강원도 인제에 도착했다. 도심의 매캐한 공기 대신 맑고 청명한 산바람이 코끝을 간지렸고 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높아 보였다. 와, 이렇게 조용한 데가 있구나. 기훈은 차 문을 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바람 소리만 들리네? 세상에? 운전석 옆에는 이진옥이 앉아 있었다. 낯선 산동네 풍경에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얼굴은 분명히 밝았다. 그녀가 이렇게 스스로 남의 집에 오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 손엔 갈색 가죽 가방, 다른 손엔 미리 포장해온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진옥은 묵묵히 현관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김미정이 환한 미소로 맞았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진옥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데까지 내가 올 줄은 몰랐는데 참 조용하네요. 예, 조용하지요. 근데 조용해서 마음이 소란한 날엔 더 들여다 보이기도 해요. 스스로가 두 사람은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집 안은 따뜻한 장작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고 아궁이에서 든 온돌이 발끝을 간질렸다. 진옥은 그 온기에 잠시 말이 없었다. 점심 식탁에는 도토리묵 무침, 곤드레밥, 된장국, 메밀 부침개, 그리고 미정이 직접 삶은 강원도 감자가 놓였다. 소박했지만 정갈한 상차림 앞에서 진옥은 숟가락을 들기 전 오래 머뭇거렸다. 이런 밥상 처음이에요. 강남에서는 보기 힘든 음식들이네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직접 키운 재료들이에요. 진옥은 도토리묵을 한 입 먹었다. 낯선 질감, 하지만 고소하고 담백한 맛. 이어서 곤드레 밥을 떠먹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맛있네요. 김미정은 조용히 웃었다. 그거 하나면 됐죠. 서로 맛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사이면 그때 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연과 기훈이 마당에서 아기에게 낙엽을 뿌리며 놀아주고 있었고 아기는 깔깔 웃으며 낙엽 사이를 기어다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진옥의 눈가가 조금 젖었다. 내가 늘 너무 센 척만 하고 살았네요. 다 내 기준에서만 옳고 그름을 재고 틀 안에서만 판단했어요. 아기 웃는 얼굴을 보니까 내가 뭘 놓쳤는지 알겠어요. 김미정은 진옥의 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누구나 자기만의 틀에서 살죠. 근데 그 틀을 잠깐 내려놓는 게 용기예요. 어머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날 오후 마을 어귀의 작은 장터에 두 어머니가 나란히 걸었다. 감자, 들기름, 갓 담근 김장용 무, 사과, 더덕 구경도 하고 서로의 고향 이야기도 나누었다. 진옥은 미정에게 말했다. 사돈, 사실 난 사돈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조용히 말하고 다 이해한다고만 하니까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래요. 조용히 이해하는 척하면서 마음 안 열면 그게 더 벽이죠. 저도 사실 어머님 무서울 때 많았어요.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서로 조금씩 다르니까 천천히 맞춰가는 거겠죠. 그 순간 장터 안에선 동네 아주머니들이 인사하며 지나갔다. 어머, 두 분 자매세요.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자매는요, 사돈 사이랍니다. 이젠 자매처럼 지낼 수도 있겠네요. 서울로 돌아가는 날, 진옥은 기차 안에서 조용히 앨범을 열어보았다. 소연이 찍은 사진들, 아기가 낙엽 위에서 웃는 얼굴, 미정과 진옥이 함께 장독대 앞에서 웃고 있는 장면, 다 같이 둘러앉은 저녁 식사 사진. 진옥은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것은 김미정이 아기를 안고 소연이 그 옆에 앉아 그녀 자신이 손자의 발을 살며시 쥐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보다 더 진한 건 함께 나누는 시간과 마음이구나. 근데 그날 밤 서울 강남의 집에 도착한 진옥은 마루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 에어컨 버튼을 누르려다 살짝 멈췄다. 그리고 대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들어왔다. 진옥은 속삭였다. 이제 이 바람도 나쁘지 않네.